여행지의 서비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몇 년 전 외국에서 렌트카의 타이어에 기압이 빠져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생각하면 그때 서비스를 해줬던 젊은 청년의 선량한 미소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6번째 이야기, 호텔의 금붕어입니다. 호텔의 긴교. 외국에서 호텔에 머물면 서비스로 과일이나 꽃을 갖다 놓을 때가 있다. 단골 호텔이면 와인 한 병을 선심 쓰기도 한다. 한 번은 그렇게 받은 레드와인을 따다가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새하얀 카펫에 내용물을 쏟아 호텔에 민폐를 끼친 적이 있다. 기껏 서비스를 해주었더니만 그런 꼴을 당하다니. 호텔도 참 못할 노릇이다. 그 호텔 컴퓨터 고객 정보에는 무라카미니와 캐시데 아까와인과 다스나, 무라카미에게는 절대 레드와인을 갖다 주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시애틀의 어느 호텔에 머물렀다. 방에서 겨우 한숨 돌리고 있을 무렵 벨보이가 동그란 유리 어항을 들고 와 창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빙글에 미소만 짓고 나갔다. 어항 속에는 금붕어 한 마리가 눈일고 있었다. 어디서나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그만 금붕어였다. 그때는 가왔다 호텔로다나 특이한 호텔이네. 방에 금붕어를 갖다 주다니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 후 창가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쯤 정신을 놓고 멍하니 금붕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금붕어를 관찰하는 것이 특별히 재미있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 있으니 왠지 진지하게 보게 되었다. 그런데 외국의 낯선 호텔방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금붕어를 바라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 일상과 비일상이 모자이크처럼 뒤얽혀 방 한 구석에 특별한 공간이 탄생한 것 같았다. 밖에는 조용히 이국의 비가 내리고 하얀 갈매기들이 빗속을 날아간다.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금붕어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고 있다. 그렇게 독창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서비스는 의외로 마음에 오래 남는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호텔 이름이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다. 港に近くて近所になかなか美味しいオイスターバーがあったんだけど. 항구에서 가깝고 근처에 아주 맛있는 굴 레스토랑이 있는데. 집에서 금붕어를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금붕어 키우는 법을 조사해 보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물 가는 법, 먹이 주는 법, 수온 관리 등 주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금붕어가 걸릴 수 있는 병도 백전병, 부식병, 기포병, 물곰팡이병, 솔방울병, 불해병 등 여러 가지여서 그 처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타조 한 쌍을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지만 게다가 나는 여행이 잦은 데다 집에 있어도 반쯤 넋이나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생물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결국 금붕어 키우기는 포기했다. 당연하지만 여행의 장점은 일단 일상을 벗어난다는 데 있다. 일상의 사소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시애틀에 비 내리는 오후, 나와 그 작은 금붕어 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나는 친밀하게 느꼈다. 친밀한 관계는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리라. 그건 그렇고 한낮의 바에서 쿠마모토 굴을 안주 삼아 마시는 차가운 샤블리는 정말 최고다. 히루사가리노 바에 쿠마모토 오이스타를おつまみに飲む冷えたしゃぶりってほんと最高ですよね. 저희 집은 한때 니모와 블루텐 같은 해수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어항 근처에 가면 반가운 듯 주변으로 몰려들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평화롭게 헤엄을 치며 제자리로 돌아가던 니모. 이사를 하며 떠나보낸 그 아이들이 어디선가 건강히 누군가와 친밀한 교감을 하고 있기를